김성환의 시사야. 이제 전시에도 K 콘텐츠 열풍이 부는 걸까요?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6개월 동안 진행된 한국 문화 관련 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창녕사토 500나한전인데요. 호주 언론에서는 오징어 게임은 비켜라, 한국의 다음 주자는 나한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어떤 전시기에 해외에서 이렇게 호평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흔적의 역사, 창녕사토 500나한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징어 게임은 이제 전 세계에서 모르는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인데요. 오징어 게임 비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면은 500나한전이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기사로 제가 썼더니 그 댓글에서 낚시 기사 아니냐 이렇게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낚시 제목이라고 했더라고요. 호주 언론도 대단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호평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호주 시드니 파워하우스 박물관에서 열렸는데 그 특별전이 누적 관객이 한 23만 명이 관람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성황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 고려시대 나한 석조상 쉬운 점, 그러니까 50여 점을 출품한 전시인데, 제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징어 게임 가라 나한이 납신다으로 제목이죠. 그걸 단 일간지가 시드니 모닝 헤럴드인데 5차례나 전시회를 다뤘다고 하는데요. 네. 2022년 가장 아름다운 전시 중 하나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나한상이 코로나로 지친 호주 관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라는 그런 소감까지 전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호주에도 굉장히 많은 전시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올해 최고의 전시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를 읽어보면 마을 주민이 병약한 아내가 산비탈을 지나기만 하면 몸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을 짓다가 500나한상을 발견했다라는 나한상 발굴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소개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호주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네. 다른 신문인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현대인의 고통과 세속적인 애착이 오히려 500나한상의 평화로운 명상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500나한이 평화롭게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괜히 보면서 방해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평했더라고요. 거의 극찬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500나한은 국내에서도 전시가 되고 본 적이 있죠. 2018년 9월에 그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첫 선을 보인 바가 있는데 지방에서 열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3월까지 연장될 만큼 인기를 끌었고,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뽑은 2018년에 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그 춘천박물관 정시는 전국의 국립박물관이 그 1년간 주최한 그런 특별전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전문가가 되면 관람객들의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서 단연 1등으로 꼽혔는데요. 종합평점 1위의 대가가 특전이 서울 순회전이었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 그 특별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500나한전 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창녕사토 500나한상이 어떤 유물이길래 이렇게 국내외에서 극찬을 받는 거죠? 발굴 스토리가 일단 기가 막힌데 2001년 5월 1일인데 그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 1위 주민이 소유지에 암자를 지으려고 아까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왔지만 경탄지 평탄 작업을 벌이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형상의 어떤 석상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건데 완형도 물론 있었지만 상당수가 몸통과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석상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죠.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몸통과 머리가 이렇게 분리된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부터 그랬던 겁니까? 예,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굉장히 또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본격 조사가 시작됐고 거기서 이제 창녕이라고 하는 그런 명문 기와를 발견을 했는데 이 창녕이라는 게 이제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영월에 창녕사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예전에 창녕사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500나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나한상이 500점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실제 점수 몇 점이 나온 거예요? 원래 500나한상을 이제 만드는데 실제 나온 나한상은 317점 정도가 확인됐는데 완형은 64점 정도 되고 나머지 250여 점은 머리와 몸체가 분리된 채 발견이 됐는데요. 몸체는 135점 정도 되고 머리는
18점 정도였는데요. 일부 나한상은 까맣게 걸려져 있었고 그을려 있었고 이 석상을 모신 금당 또한 화재로 폭삭 내려앉은 흔적이 역력했죠.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1998년 정도라는데요. 예. 제주도 원명성원이라는 곳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 750여 점 그리고 3점불이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도 승유 억불 내세운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창녕사 석상을 훼손하고 아예 불에 태웠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네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사찰로 몰려가서 불상을 태우거나 깨트린 유생을 영웅으로 대접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저기 중동 지역에서 있는 네. 뭐 그런 일들하고 좀 비슷한 일이 아니었을까. 네. 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그런 거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불상을 깨트린 유생을 영웅 대접까지 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미심쩍었는데 이 사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 예가 제법 되는데요. 이 실록을 보니까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이제 그 출가한 왕실 여인들이 이렇게 머물던 사찰이 있어요. 정업원이라고 하는 사찰인데 네. 거기에 이제 불상을 하사했는데 그거를 유생들이 태워버렸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수대비가 얼마나 분기탱천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들인 성종한테 그 자들을 잡아다가 엄벌에 처하라라고 앙왕불락하고 막 그랬는데 성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생이 부처를 물리치는 것은 상을 줘야지 할 일이지 죄를 줄 수는 없는 일이고 제가 임금이 내간 즉 아녀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인수대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를. 네. 아녀자의 말을 듣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일축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임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유생들의 입김이 셌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조 때 유생인 그 성여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경남 산청의 단속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글짓기 모임을 열다가 갑자기 불교 책판을 불태우고 500나한상하고 4천왕상의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켰어요. 네. 이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성여신이 근처에 살던 남명 조식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이 남명 조식의 집을 찾아가서 불상 훼손 그다음에 불판 소각 사실을 자랑삼아 이렇게 알렸는데 마침 그 당시에 조식의 집을 방문 중이던 또 성리학자가 있는데 최영경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났어요. 잘했습니다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라는 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럼 정말 영웅처럼 대접을 했다는 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 불교 억압 정책을 피긴 했어도 실제로 절로 몰려가 갖고 불상을 불태우는 일은 사실 저지르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그걸 실행을 하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2년인데 경주 양주 회암사가 불에 탄 흔적이 보였고 그다음에 무참하게 잘린 채 흩어져 있던 불상의 조각들이 이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왜 그러냐? 이게 명종 때 잠깐 중흥기를 누리던 절이 있어요. 회암사가 그런 건데 네. 든든한 후원자였던 문정호가 죽고 나서 갑자기 이제 유생들의 파괴 행위로 해서 폭삭 무너져 버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창녕사도 비슷한 비운의 운명을 맞았던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한상이 300점 이상 출토됐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불상입니까? 나는 아라한이라는 말을 음역한 아라한의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부처의 제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뛰어난 수행 끝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나한, 아라한, 나한이라고 하죠. 산스크리터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예, 이걸 범어죠. 음찰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왜 하필 500나아닙니까? 이 석가모니가 입족한 뒤에 가섭을 비롯한 제자 500명이 모여서 석가모니의 생전 말씀을 경전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도 그렇고 뭐 공자도 그렇고 본인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경전을 만들죠. 네네. 그때 모인 500명을 500대 아라한이라고 일컬었는데 깨달음을 얻은 이제 불제자로 이제 일컬어진 거죠. 나한이. 그래서 점차 재앙을 물리치는 신통력을 갖춘 존재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네. 후대 사람들은 이 나한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해서 숭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뭐 불상 기술이 제작 기술이 뛰어난 그런 장인이라 하더라도 500명의 표정과 이걸 다 다르게 만든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석가모니불이라든가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미륵불과 같은 부처라든지 혹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보살 뭐 이런 분들의 그 불상 얼굴을 보면 어떤 인상이에요? 조금
인자하면서도 뭔가 엄근진, 뭐 이게 좀 엄숙하고 근엄하고 뭐 진지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보통 이게 부처나 보살상의 경우는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얼굴로 구분을 못 짓질 않고 보통 그 수인이라고 하는데 손의 자세, 네. 그다음에 이제 모양, 그다음에 이제 손에 든 물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옷의 주름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구별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부처나 보살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개성을 뭐 표현하지는 않았던 거 물론 아니에요. 이제 개성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구별하기는 쉽진 않다라고 네. 하고 그다음에 뭐 인자하고 엄근진이고 이제 뭐 경배 대상이니까 사실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나한상은 좀 다르다라는 건데요. 뭔가 천의 얼굴을 갖고 있을 정도다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포즈 또한 파격적이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사실 불상을 하나만 제작하면 뭐 엄근진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500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이 다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천진난만하고 뭐 웃는 그렇죠. 모습, 표정, 뭐 찌푸리고 있는 표정 뭐 이런 것들을 다 표정을 만들어내야 됐던 똑같은 거네요. 패션에 똑같은 얼굴로 만들 수는 없다라 그래서 이제 각 인물의 개성을 살려서 제작을 하는데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나한생 얼굴은 다른 불상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나한이라는 존재가 대승불교 이전 즉 석가모니와 가까이 있었던 성자들을 가리키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당시 인도인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국적인 이미지였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친근한 이미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이국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자 하는 것이 네. 파격과 익살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전국 각지에 봉안되어 있는 그런 나한상들을 보면 대부분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그 유머가 넘치는 얼굴입니다. 이거 사진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고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친근한 이미지를 좀 강조하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창룡사토에서 출토되는 500나한상도 좀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이 대부분인데 네. 뭔가 대화를 나누듯이 해서 옆면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거나 또 생각에 잠겨 있거나 바위 뒤에서 살짝 고개를 내민 나한상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선 처리도 다양한데 위로 치켜뜨거나 아래로 내리뜨거나 그다음에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진 눈이라든지 혹은 화두 해결을 위해서 고뇌에 빠진 눈 그다음에 잔뜩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째려보는 눈 이런 다양한 또 시선 처리도 돋보인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뭐 불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상징하고 있는 표정이 은은한 미소 같은 거 짓고 있거나 또 이제 나한상 같은 경우에는 슬픈 표정을 지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불상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양 입술을 위로 올려서 가볍게 웃고 있거나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다음에 입꼬리가 내려가서 침울한 표정으로 슬픔에 잠긴 나한상도 있고 뭔가 일상의 희노애락을 나한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당대 조각가가 500나한상을 한 곳에 봉안할 때 뭔가 이 전체적인 배치 구성을 해가지고 뭔가 한 분은 뭐 익살스럽게 한 분은 또 웃는 표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배치한 게 아니냐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지금 나한상 보고 있거든요. 네. 인터넷 띄워가지고 보면서 지금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국적인 느낌이 안 드는데요. 그것이 이제 창룡사토 500나한만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불상의 엄근진 표정도 아니고 네. 다른 나한상처럼 이국풍 얼굴도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2018년에 열린 국립 춘천박물관 특별전 제목이 그거였어요. 당신의 마음을 닮은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였거든요. 당신의 마음을 닮은. 예, 그래서 그것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만큼 친근한 이미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 특별전을 가서 봤는데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서 전시실에 일렬로 이제 전시해 놓은 나한상을 바라보는 순간 뭔가 무장해제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어디서 봤던 친척이나 친구 그다음에 이웃집 사람 같은 느낌 그런 얼굴이었고 그 뭐 때로는 뭐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고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한 구 한 구 돌아볼 때마다 이 나한상하고 꼭 닮은 누군가를 찾게 되고 또 누구를 연상하게 돼요. 뭔가 하여튼. 그래서 반기문 총장 같은 그 얼굴도 제가 봤어요. 그래요? 비슷하게 생긴 분 봐서 반기문 총장에다 막 그랬다는 생각도 나는데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거나 혹은 저보다 못생긴 뭐 이런 또 느낌. 나한상. 그리고 꼭 사진 좀 찍고 싶더라고요. 나보다 못생겼으니까 뭐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글쎄요. 나한을 바라보면서 네. 나보다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누구 최소한 나하고 비슷하게는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나한상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왜 이렇게 친근한가 했더니 그 연구 자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은상 창녕사토 나은상의 얼굴 크기가 대략 한 12cm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절묘하다.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이어서 세부 설명은 뭐 어려울 텐데 그 조각가가 작업하는 동작거리가 약 6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60cm 정도. 네. 근데 60cm 정도의 거리에서 12cm 정도의 얼굴상을 조각할 때 가장 에너지 소비가 적게 든다라는 거죠. 이 거리에서는 얼굴 전체가 한 눈의 시야에 들어와서 12cm 정도 되는 얼굴이 아주 정보착란의 염려도 없고 그렇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12cm 정도면 우리 주먹만한 정도 크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크기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그거는 한눈에 들어오고 그 조각하기도 쉬웠을 거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굉장히 친근하게 조각한 장인의 마음 같은 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편안한 느낌을 받게 장인이 되는 이렇게 거잖아요. 만들면서 그 동작 처리가 있는데 그 동작의 그 동선 거기에 딱 보이면서 그 12cm 되는 얼굴이 60cm라는 거죠. 그 거리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2cm 정도 되면 한눈에 보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얼굴 크기도 좀 그렇지만 그 형태도 사실은 뭐 친숙하기가 마찬가지인데 이 창녕사토 나은상의 얼굴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한국적이다. 그래서 뭔가 보면은 인위적으로 솟은 것은 좀 깎아내고 또 튀어나온 것은 밀어넣기도 하고 약간 파인 것은 뭔가 메워서 이상하게 하여튼 왠지 최대한 평평하게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솟은 코는 볼과 이마의 높이로 낮아지고 눈 자위하고 입술 부분은 살짝 올라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파인 코를 메우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덜어준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들어갈 때는 확실히 들어가고 나올 때는 확실히 나온 것을 이목구비가 뚜렷하다고 하는데. 그게 미인미남의 기준이다 뭐 이렇게. 다비드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거의 500나은상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말로는 뭐 오징어 닮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징어 얼굴이라고 하죠. 그 모르세요? 오징어 얼굴이라는 표현. 전 잘. 그래서 예전에 뭐 이 태양의 후예다 이런 드라마 볼 때 그 비키라 그러잖아요. 남편 보고 비키라 그러는 뭐냐면 오징어 자꾸 이 안구정을 하고 있는데 자꾸 오징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래서 비키라 그래서 그래서 드라마 시작하기 30분 전하고 30분 후는 없어야 된다.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냥 안구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런 또 서울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징어 얼굴을 가만히 보면 굴곡이 없이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그것이 창녕사토 500나은상이 그런데 입자가 굵은 화강암을 다듬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조각이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창녕사토 500나은상의 얼굴 그래서 입술을 붉게 칠한 흔적이 있거든요. 보통 이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화강암 불상을 보면 뭐 붉은 입술색이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석굴암 본전불의 입술도 가만히 보면 이게 립스틱을 바른 모습처럼 붉게 돼 있어요. 모르셨죠? 예, 몰랐어요. 그럼 일부러 립스틱처럼 그렇게 색을 칠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했더니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조각이 어렵잖아요. 화강암 불상의 경우. 그래서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채색하고 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렇지만 또 이 화강암 재질의 약점은 세월이 흐를수록 심해지는 풍화작용이잖아요. 바스러지잖아요. 바스러지죠. 그래서 보통. 이 창녕사토 500나은상도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비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더욱더 뭉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은상의 모습이 아까 이렇게 평평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조각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풍화작용이 돼서 평평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그 자체를 그렇게 또 새겼을 수도 있지만 갈수록 지금 그 나은상을 봐도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어느 사회학자가 거기에 철학을 좀 가미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창녕사토 나은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결국 얼굴도 신체도 알아보기 힘든 돌로 돌아갈 것이다. 돌로 돌아가는 나은상이야말로 실은 부처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징어 얼굴이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이런 형태의 얼굴이 난 창녕사 나은상의 미덕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석공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평생 돌에다가 먹줄을 긋고 불상을 그려서 새겼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이제는 눈을 감고서 돌을 가만히만 들여다봐도
내가 새겨야 할 부처가 보이더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는 눈을 뜨고 봐도 나타나지 않아서 먹줄을 막 긋고 막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네. 뭐 하여튼 무뎌진 창녕사또 500나은상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시면서 뭔가 그 내 마음을 닮은 또 내가 닮고 싶은 어떤 그런 성인 부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춘천 국립박물관 가야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상설 전시가 일부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박물관이 굉장히 보기도 좋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고즈넉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도 구경하실 겸 500나은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 0228님께서요. 교실에서 역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나은상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답을 드렸고요. 잠시 세상 시름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네요. 저 나은상 보면서 지금 약간 뭐라고 하죠? 득도하는 기분이 좀 들 것 같아서 한번 좀 꼭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